이미 브랜드 백과사전으로 제작된 브랜드들 중 일부에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하여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는 브랜드의 역사라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다듬었고, 책 분위기와 딱 어울리는 사파도 직접 그려 넣어서 편안하게 읽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면도기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날 안전 면도기를 개발하고 이 면도날을 교체하는 방식의 면도기를 출시하여 면도의 혁명을 일으킨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질레트 면도기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찬밥 신세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질레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55년 1월 5일 미국 위스콘신주의 퐁디락이라는 마을에 살던 조지 월콧 질레트와 파니 레미라 캠프 부부 사이에서 사내 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킹 캠프 질레트. 훗날 세계 최대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질레트의 부모님은 개발하는 것에 재능이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조지 월콧 질레트는 발명가였고 특허 대리인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어머니 파니 레미라 캠프는 요리를 연구하며 수많은 레시피를 개발한 끝에 더 화이트하우스 쿡북이라는 유명한 요리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859년 킹이 4살 때 그의 가족은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킹의 아버지 조지는 시카고에서 철물 도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킹이 16살이 될 때까지는 별탈 없이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1871년 10월 8일 19세기 최악의 피해를 끼친 재해 중 하나로 꼽히는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3일 동안 시카고 지역 9제곱킬로미터를 태우며 300명의 사망자를 내고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만든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킹의 가족들 모두 무사하긴 했지만 철물 사업을 비롯한 전 재산이 몽땅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결국 킹의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아버지 조지는 뉴욕에서 특허 대리인으로 일하게 되는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발명품에 대해서 킹에게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부터 발명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된 킹은 다양한 발명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킹은 어려서부터 생계를 꾸리기 위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킹이 17살이 되던 1872년 그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세일즈맨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무려 20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품은 발명에 대한 열정으로 그는 틈틈이 발명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890년 어느새 35살이 된 킹은 4개의 특허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에 성공한 발명품은 없었습니다. 한편 같은 해 킹은 오하이오주에 살던 애틀란타 엘라 게인스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고, 킹 게이너스 질레트라는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1894년 39살이 된 킹은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득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이어졌고, 결국 더 휴먼 드리프트라는 반자본주의 책을 집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에서 킹은 경쟁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평등, 미덕, 행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895년 킹은 크라운 코르크 앤 실이라는 코르크 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게 됩니다. 코르크 앤 실은 윌리엄 페인터라는 아주 유명한 발명가가 세운 회사였는데, 참고로 그는 1892년에 우리가 잘 아는 병음료나 병맥주에 바로 그 병따개를 최초로 개발한 인물입니다. 윌리엄 페인터는 킹이 발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킹을 불러서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으며 낮은 생산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쉽게 말해 한번 사용하고 버린 후 또다시 사용하기 위해 반복 구매를 해야 하는 일회용품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였습니다. 킹은 페인터의 조언을 계속해서 곱씹었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남성들 사이에는 턱수염은 깨끗하게 깎고 콧수염은 잘 손질하여 기르는 것이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일주일에 2-3번은 이발소에 가거나 스스로 면도하여 이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당시 가장 일반적인 면도기는 접이식 직선 면도기였는데, 접이식 직선 면도기는 날카로운 칼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얼굴이 쉽게 베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킹은 안전한 면도기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895년 어느 날 아침, 킹이 수염을 다듬기 위해 면도를 하게 되는데, 면도날이 묻어져서 수염이 잘 안 깎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날카로워서 위험한 면도날이었지만 잦은 면도로 인해 날이 묻어지면 귀찮지만 숫돌이나 스트랩으로 다시 연마하여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킹은 면도날 부분에서 면도에 필요한 유일한 부분이 칼날 부분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 납작한 강철 조각에 양 날 부분만 날카롭게 깎고 면도날만 교체하여 반복 구매를 만들 수 있는 날 교체식 면도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후 그는 직접 MIT의 금속공학자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MIT의 금속공학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킹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엔지니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1901년 결국 킹은 MIT를 졸업한 화학공학자 윌리엄 에머리 니커슨을 만나 일회용 면도날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들이 만든 면도기는 T자 부분의 홀더 윗부분에 양날이 날카롭게 만들어진 얇은 면도날을 끼우고 그 위를 양날 부분이 비처럼 홈이 있는 부속으로 덮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홈 때문에 면도날이 피부에 주는 자극을 줄여 안전성을 높였으며 면도날이 양쪽 다 무뎌지면 면도날만 교체하면 되었기 때문에 편리성을 아주 높인 혁신적인 면도기였던 겁니다. 그렇게 1901년에 킹과 윌리엄은 아메리칸 세이프 레이저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03년부터 양날 안전 면도기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해 판매량은 면도기 51개와 면도날 168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던 킹은 소비자들이 면도날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면도기 홀더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킹의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곧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다음 해에는 무려 9만 개의 면도기와 12만 개 이상의 면도날 판매를 기록하게 됩니다. 1904년 아메리칸 세이프 레이저 컴퍼니는 질레트 세이프티 레이저 컴퍼니로 회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1905년에는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 영업사무소를 열었고 1906년에는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등 해외로 계속해서 진출하게 됩니다. 킹이 질레트 면도기라는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 그는 회사 내 갈등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 질레트의 이사 중 한 사람이던 존 조이스가 90만 달러를 들여 킹의 소유 지분의 3분의 1을 매입하며 경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킹이 질레트의 사장직을 유지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질레트 면도기는 꽤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아주 대중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발소에서 면도하는 것이 익숙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규정 때문에 모든 군인이 개인 면도 키트를 소지해야 했던 겁니다. 이때 질레트는 특별히 미 육군이나 해군 휘장을 새겨 케이스를 디자인한 면도기 세트를 만들어 1917년에만 110만 개를 판매했습니다. 게다가 1918년 미군이 모든 미군 병사에게 질레트 면도 키트를 지급하게 되면서 무려 면도기 350만 개, 면도날 3,200만 개의 판매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전쟁 때문에 망하곤 했지만 질레트는 오히려 전쟁 특수로 초대박이 난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뒤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쟁 동안 모든 미군 병사가 질레트 면도 키트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면도하는 것에 익숙해지며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전쟁은 끝났지만 스스로 면도하려는 남성들에 의해 질레트 면도기는 계속 소비되었고 그렇게 킹은 로열티와 배당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권시장이 붕괴한 검은 목요일을 기점으로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질레트의 주가 역시 폭락했고 킹은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31년 4월 킹은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사장직을 사임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1년 후인 1932년 7월 9일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1930년 질레트는 오랜 기간 경쟁사였던 오토스트롭 세이프티 레이저 컴퍼니와 합병하게 됩니다. 대공황을 거치면서 질레트는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질레트 해외 지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1937년 독일에 있는 질레트 공장들은 무려 9억 개의 면도날을 생산했는데 이는 독일 면도날 시장의 65에서 75%를 차지하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에 의해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은 질레트 생산 공장을 몰수하기도 했으며 영국 런던과 미국 보스턴에 있는 질레트 생산 공장은 무기 생산을 위한 공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달리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질레트는 가까스로 제2차 세계대전을 버텨냈습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폐쇄되었던 세계 곳곳의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면서 1946년 질레트의 매출은 다시 5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1950년에 이르러 미국 면도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면도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며 면도기 업계를 다시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1901년 킹의 아이디어와 윌리엄 에머리 니커슨의 기술력이 만나 최초의 교체식 양날 안전 면도기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1920년 질레트는 면도를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면도날 각도와 그립을 개선한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1930년대에는 면도날의 품질 향상을 위해 블루 블레이드가 개발됩니다. 1947년에는 면도날을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교체하기 위해 위쪽 뚜껑 부분이 여닫이 문처럼 열리는 질레트 슈퍼 스피드가 출시되었습니다. 1957년 질레트는 수염의 양에 따라 맞춰서 면도가 가능하도록 저금, 중간, 많음 이렇게 세 가지 설정이 가능한 면도기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1960년 질레트는 30년간 사용해온 블루 블레이드보다 한층 개선시켜 실리콘이 코팅된 면도날 슈퍼 블루 블레이드를 출시했습니다. 슈퍼 블루 블레이드는 출시 이후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는데 1961년 말까지 질레트를 양날 면도날 시장 점유율 90%, 전체 면도날 시장 점유율 70%까지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65년에는 질레트 최초의 시스템 면도기, 질레트 테크매틱 면도기가 개발됩니다. 양날 면도날 대신 긴 금속 벨트 형태의 면도날이 들어가는데 노출된 면도날 부분을 사용하다 교체할 시기가 오면 레버를 돌려 새로운 벨트 면도날 부분을 노출시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1964년 영국 레딩에 있던 질레트 연구소에는 면도날과 관련된 실험을 하던 노먼 C 웰시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면도날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 면도날이 수염에 닿아 자를 때 모낭으로부터 수염을 잡아당기게 되고 이때 두 번째 면도날이 수염에 닿음으로써 수염을 더 짧게 자르게 되는 면도기의 이력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레트는 이 이력 현상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년간 노력한 끝에 1971년 최초의 트윈 면도기 트랙2를 출시하게 됩니다. 1977년에는 면도날이 얼굴 윤곽에 따라 움직여 더 밀착된 면도가 가능하도록 헤드가 움직이는 트윈 면도기 아트라가 출시됩니다. 이후 1985년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초로 면도기에 윤활 스트립을 적용한 질레트 아트라 플러스가 개발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트윈 면도날에 개별 스프링이 탑재되어 얼굴 윤곽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면도기 질레트 센서가 출시되었습니다. 1998년 질레트는 트윈 면도날 시스템을 넘어 3중 면도날 시스템을 적용한 질레트 마하3를 세상에 공개했고 2010년에는 5개의 면도날이 달린 질레트 퓨전5를 출시했습니다. 2014년에는 면도날이 얼굴 윤곽에 따라 최대한 밀착되어 움직일 수 있게 플렉스볼 기술을 적용한 질레트 퓨전5 프로 글라이드를 출시했으며 2016년에는 면도 후 자극을 보호하기 위한 윤활 스트랩을 앞뒤로 도포한 질레트 퓨전 프로 실드를 출시했습니다. 2019년에는 면도날이 수염을 잡아당기고 자를 때 생기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스킨 가드를 적용한 질레트 스킨 가드를 출시했으며 2020년에는 버튼을 눌러 따뜻하게 면도할 수 있도록 한 혼혈 면도기도 출시했습니다. 이상 질레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